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엄마와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벌써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거야? 엄마가 내쉬는 한숨에 어떤 깊은 걱정이 담겨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네 오빠가 데려왔던 사람 말이야. 수아 언니가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아가 너무 잘나서 걱정이야. 며느리가 잘나면 좋아해야지 무슨 걱정을 하고 그래. 거기다 오빠도 서울대 출신이고 수아 언니도 서울대 출신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말인 거지. 네 오빠만 놓고 봐서는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인 거지. 엄마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기에 불만스레 대답했어요. 오빠 결혼해도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 건데 엄마는 우리가 무슨 기생충이라도 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 들어보니 수아네 부모님 두 분 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고졸에다가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으니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그래서 혹시나 네 오빠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지.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지만 부모 마음은 다 똑같기 마련이야. 엄마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지라 제가 다시 입을 뗐어요. 엄마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그렇게 모르는 거야? 수아 언니네 집에서 우리 집을 조금이라도 무시했다면 오빠 성격에 절대 결혼한다는 말 안 꺼냈을걸? 엄마 배 아파 낳은 아들 한번 믿어봐. 난 말이야 유명대학 나와서 애정 없는 부모님보다는 엄마 아빠처럼 마음 따뜻한 부모님이 훨씬 좋아. 엄마 아빠 덕분에 오빠랑 나는 자존감이 많이 높은 편이거든.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당당해져. 너 수아 앞에서 쫄지 말라는 그런 말은 절대 꺼내지도 마. 알았으니까 오빠를 믿어봐. 예전부터 오빠는 얼굴보다는 인성 바른 걸 먼저 봤잖아. 근데 수아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인성도 좋아 보이더라. 한마디로 오빠가 보물을 데리고 온 거지. 제가 엄마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엄마 눈빛에서 불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새언니가 첫 인사를 하고 갔는데요. 새언니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세무사 시험도 단번에 합격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새언니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부티나고 예뻤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 같아 보였기에 엄마 입장에서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가족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 것 같았어요. 첫 인사 온 날 보니까 절대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 딸기밭 구경도 하면서 아주 신기했잖아. 그러니까 안심해. 제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괜히 마음이 쓰여서 말이야. 너도 공무원 시험 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지방대 나왔다고 낮춰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걱정이 된다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어디 그런 걸로 기죽을 사람이야? 난 엄마 아빠 사랑 덕분에 자존감이 높은 편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거기다 그날 새언니가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면서 엄마 아빠 대단하시다고까지 했는걸? 그렇긴 하지. 우리 집 자식들이 자존감이 높긴 하지.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자 그제서야 얼굴에 안심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네 말 듣다 보니 좀 안심이 되긴 하네. 엄마, 새언니도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좋은 분들이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에는 안도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식을 올렸고 역시나 새언니는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농사철에는 가끔 내려와서 일손을 돕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새언니가 편해진 모양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농담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의 재치 있는 농담에 우리 모두 배를 잡고 웃었거든요.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우리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는 건 참 고맙지만 이건 일을 하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가끔 헷갈린다니까. 어머님, 어릴 때부터 제 별명이 딸기 귀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딸기를 다 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 딸기를 조금만 먹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걸요? 어떻게 된 게 우리 며느리가 지나가는 곳에는 딸기가 보이질 않길래 한번 말해본 것뿐이야. 그치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먹는 거라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니까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어.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다니까요. 새언니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볼멘 소리를 했어요. 뭐야, 내가 먹을 때는 비싼 딸기 먹는다고 그렇게나 잔소리하더니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건 대놓고 차별하는 거잖아. 이렇게 예쁜 며느리한테 다 줘도 안 아깝지. 나는 우리 며느리가 제일로 예쁘다. 우리 며느리가 1순위고 그리고 우리 딸은 2순위야. 아빠까지 그럴 거야? 제가 곁눈질로 부모님을 노려보는 척 했는데요. 사실 겉으로만 질투가 난 척 했을 뿐 새언니 덕분에 가족이 더욱 화목해져서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새언니가 출산까지 해서 가정이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오빠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사돈 어르신이 육아를 도와주셨는데요. 주말이면 조카를 데리고 자주 내려왔어요. 첫 손주다 보니 부모님이 조카 하준이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새언니가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준이가 유치원에 들어간 뒤로는 방학 때마다 하준이를 부모님께 맡기기도 했어요. 유치원 방학을 한 어느 날 오빠네 가족이 전부 내려왔고 새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가 방학을 했거든요. 방학 기간 동안 하준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하준이를? 방학 기간에 엄마도 조금 쉬고 싶다고 하셔서요. 우리야 상관없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 두고 가도 되겠니?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새언니에게 물었는데요. 요즘은 돈 주고 습체험 같은 것도 하는 마당에 이런 시골 마을이라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며칠 같이 지내면 하준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하준이한테 뭘 먹여야 하는 거니? 하준이가 아빠를 닮아서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 드시는 반찬에 주면 될 거예요. 저번에 저기 아궁이에 고구마랑 감자 구워주셨잖아요. 그것도 같이 구워주면 하준이한테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런 것도 막 먹여도 되는 거야? 감자랑 고구마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니까 당연히 괜찮죠. 처음에는 혹여나 하준이를 보다 문제가 생길까 싶어 부모님이 노심초사했지만 하준이도 새언니 성격을 그대로 빼닮아서 온순하고 많이 똑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잠들기 전 새언니가 하준이에게 매일같이 책을 읽어준다고 듣긴 했지만 하준이는 놀라울 정도로 호기심도 많았고 상상력도 풍부한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해맑은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아이였으니까요. 하준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피곤했던 하루도 웃음으로 마무리가 되곤 했는데요. 특히나 하준이는 글솜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사이가 좋은 편이긴 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다투게 되면 엄마가 입을 다문 채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날도 역시 두 분이 별일도 아닌 일에 말다툼을 했고 엄마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요. 하준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꼬모,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를 갈 건데? 그냥 같이 가주면 안 돼? 하준이 말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더 이상 묻지 않고 뒤를 따라갔더니 잠시 후 집에서 조금 떨어진 마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꼬모, 여기에 편지지도 있지? 종류가 많진 않지만 있을 거야. 그럼 반지도 있을까? 반지라니? 무슨 반지를 말하는 거야? 여기 손가락에 끼는 반지 말이야. 갑자기 반지는 왜 찾는 거야? 저번에 유치원에서 아윤이한테 반지 선물했는데 엄청 좋아했거든. 그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했어. 그니까 그 반지를 왜 찾는 거야? 필요하니까 그렇지. 하준이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 채 묵묵히 뒤를 따랐는데요. 하준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편지지를 샀고 찾던 반지가 없자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기에 집에서 조금 떨어진 문방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반지를 발견했던 것인지 하준이가 얼른 집어들고는 제게 말했어요. 꼬모, 지금은 내가 돈이 없는데 우선 빌려주면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안 갚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봐. 아니야. 나는 이 반지만 있으면 돼. 대신에 케이크도 하나 사도 돼? 오늘 생일인 사람도 없는데 케이크는 왜 또 산다는 거야?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고모는 나만 믿어봐. 하준이가 그 작은 입을 앙다문 채 눈을 반짝였습니다. 결국 편지지와 플라스틱 반지 그리고 케이크까지 사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하준이가 한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제가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준아, 뭐 하는 거야? 고모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꼬모, 할아버지 좀 오라고 해봐. 할아버지는 왜? 그냥 할 말이 있다고 오라고 해봐. 근데 할머니 모르게 말해야 해? 하준이 말에 거실에 앉아있던 아빠를 모시고 골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하준이가 아빠를 옆에 앉히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에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봐. 이거 편지지잖아. 여기다 뭘 적으라는 거야? 지금 할머니가 화났잖아. 그러니까 화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여기에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봐.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는 말이야? 글쎄,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보라니까. 하준이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에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준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우선은 사랑하는 당신에게라고 적어봐. 뭐?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건 좀 그렇지. 잠실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사랑하는 당신에게라고 적는단 말이야. 그럼 할머니 화가 바로 풀렸단 말이야. 알았어. 아빠가 다시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고 당신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이 구르는 듯 하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오. 하준이가 또박또박 글을 불러줬는데요. 아빠가 미간을 찌푸리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머니처럼 뚱뚱한 꽃은 없는 것 같은데. 잠실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고 했어. 사람을 볼 때는 여기가 따뜻한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여기 마음으로 봐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야. 엄마도 할머니가 엄청 착하고 아름답다고 했단 말이야.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어? 엄마가 또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천사처럼 착하다고 했어. 근데 천사처럼 착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돼지라고 놀리면 안 되지. 하준이 말에 아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어쩜 그리도 말을 잘하는 것인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준이가 불러주는 대로 아빠가 편지를 썼더니 그 편지를 봉투 안에 잘 넣고서 하준이가 아빠에게 반지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 편지랑 반지 할머니한테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그럼 할머니 화가 풀릴 거야. 잠실 할아버지도 이렇게 한 거야? 아빠 물음에 하준이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 반지가 잠실 할아버지 반지보다 훨씬 큰 거니까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하준이 말에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플라스틱 장난감 반지 알이 어마무시하게 크긴 했거든요. 아빠도 웃음을 꾹 눌러 참으며 말했어요. 하준이 말처럼 반지 알이 어마어마하네. 그지? 반지가 엄청 크지? 잠실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여자들은 큰 반지를 좋아한대. 나도 유치원에 아윤이한테 큰 반지 선물했더니 엄청 좋아했거든. 여자들은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 고모도 반짝이는 걸 좋아해? 하준이의 눈이 구슬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럼 고모도 여자니까 반짝이는 걸 좋아하지. 근데 고모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반짝반짝이는 하준이 눈이야. 내 눈도 반짝거려? 당연하지. 하늘의 별같이 반짝반짝하지. 제 말에 하준이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내 눈을 고모한테 줄 순 없는데 어떡하지? 맨날 별처럼 반짝이는 하준이 눈만 봐도 행복한걸? 어디서 이렇게 예쁜 천사가 나왔을까나? 제가 하준이 볼을 어루만졌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찹쌀떡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아빠가 편지와 반지 그리고 케이크까지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안방에서 엄마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자 하준이가 웃으며 입을 뗐어요. 거봐, 할머니가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내 말이 맞지? 그러게, 하준이 덕분에 할머니 화가 풀렸네. 그날 우리는 다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하준이가 잠이 들자 아빠가 입가에 미술을 머금고 입을 뗐어요. 하준이가 엄마를 그대로 빼닮아서 정말 다행이야. 며느리가 우리한테 보물을 선물했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당신한테 이렇게 큰 반지도 받아보고 하늘을 따는 기분이야. 당신이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즉에 사줄 것을.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 그렇게 두 분은 하준이 덕분에 화해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하준이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는데요.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하준이는 방학 때마다 내려왔어요. 그날은 엄마가 딸기밭 근처 도로가에서 딸기를 팔고 있어서 하준이 손을 잡고 구경을 가자마자 하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많이 팔았어? 아니, 영 시원찮네. 시원찮네가 무슨 말이야? 하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야. 저 집은 우리보다 비싼데도 잘 팔리는데 우리 거는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모르겠다.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큰 안내판을 보고 있던 하준이가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고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준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할머니, 내가 다시 써도 돼? 뭘 다시 쓴다는 거야? 여기 신선한 딸기 있습니다. 이거 말이야. 이거 내가 다시 써도 돼? 이 글자를 바꾸겠다는 거야? 엄마의 물음에 하준이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준이의 눈이
또다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뜻밖의 말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그 귀여운 모습에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집에 가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왔고 하준이가 커다란 글씨로 자신의 생각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저는 이 딸기를 먹고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딸기를 먹고 키도 쑥쑥 컸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을 만드는 마법사라 이 딸기를 먹으면 모두 행복해집니다. 하준이가 쓴 글귀는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순수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귀가 주는 감동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느꼈던 것일까요? 하준이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저마다 미소를 지으며 차를 세우고 딸기를 사갔습니다. 그 순수하고 진솔한 문구에 끌려 장사도 날이 갈수록 번창해져 갔어요. 하준이의 순수한 발상에서 비롯된 글귀가 무료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줬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사람들 대부분이 한박 웃음을 머금고 하준이가 작성한 글귀를 사진 촬영해도 되는지 묻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덕분에 딸기는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준이 방학이 끝나갈 무렵 새언니와 오빠가 내려오자마자 엄마가 반기며 말을 꺼냈어요. 얘, 우리 하준이 덕분에 딸기를 엄청 많이 팔았지 뭐니.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딸기를 사서 기분이 좋다고 제값보다 더 비싸게 사간 사람도 있다니까. 하준이 덕분이라니요? 새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기에 하준이가 적은 글귀가 적힌 사진을 보여줬더니 새언니가 웃으며 입을 뗐어요. 하준이가 이상하게 글을 잘 쓰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수시로 편지를 써서 주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이게 다 엄마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랑 이런 공기 좋은 곳에서 함께 지내서 감수성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려요.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래. 우리가 오히려 하준이한테 배우는 게 더 많지. 암튼 이런 보물을 선물해줘서 참 고맙구나. 엄마가 새언니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하준이는 여전히 방학 때마다 우리 집으로 내려오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고 오빠네 가족들이 내려왔는데요. 새언니가 아빠를 모시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저도 따라 들어갔더니 새언니가 뭔가를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아버님께 들어보니까 그동안 결혼기념일을 못 챙겼다고 하시길래 어머님 몰래 준비했거든요. 아버님이 반지 좋은 걸로 사오라고 돈 보내주셔서 사온 거예요. 새언니 말에 반지를 구경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언니가 돈을 보탠 것 같네. 뭐? 돈이 부족했어?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아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외쳤지만 새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두 분이 방학 때마다 하준이 봐주셔서 저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니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버님, 우리 맞벌이에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준이도 같이 반지 보러 갔는데 계속 알이 큰 걸로 사라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새언니가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외식을 하고 난 뒤 아빠가 엄마 손에 반지를 끼워줬고 엄마가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동안 결혼기념일을 챙겨본 적도 없었는데 반지까지 받고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어머님, 반지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 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어. 엄마가 반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자 하준이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거봐,
할머니가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역시 우리 하준이가 할미 마음을 제일 잘한다니까. 엄마가 백에서 플라스틱 반지를 꺼내서 다른 손에 끼웠어요. 할머니, 그거 내가 샀던 거잖아. 이 할미는 우리 천사 하준이가 사준 이 반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거든. 엄마가 양손을 들어 보이며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조카가 태어난 뒤로 가족이 더욱 행복해졌으니까요. 마치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마법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런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